두 부분으로 나눠서 녹화를 하게. 안녕하세요. 네, 개의 심장 초음파 이제 기초부터 실전 응용까지 한 번에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개의 심장 초음파 실전 스킬과 그 다음에 판독 팁인데요. 이게 이제 좀 긴 강의다 보니까 저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장 초음파의 오른쪽 판독, 오른쪽 그 라이트 파라스터널 뷰의 판독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MMVD가 이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MMVD는 어떤 아이들에서 많이 생기고, 코다 텐딘의 럽처도 어떤 아이들에서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장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주로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 이 호흡곤란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고 주로 어떤 것들을 어떤 처치를 하게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이제 볼 때 어떤 애들은 털을 밀고 봐야 되고 어떤 애들은 밀지 않고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털이 빳빳한 아이들이나 빽빽한 아이들은 털을 미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라이트 레터럴 리컨번시랑 레프트 레터럴 리컨번시를 주로 심장 초음파를 볼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스테이지 B2의 진단은 뭐뭐가 3단계 이상이거나 VHS가 10.5 이상, 그 다음에 뭐 V라스가 정상보다 크거나 심장 초음파에서 LA 대 AO가 1.6보다 크거나 LVITD는 1.7보다 클 때를 스테이지 B2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심장 초음파가 없을 때 엑스레이만으로 스테이지 B2를 진단할 때는 VHS가 11.5보다 크거나 또는 이제 브리드 스페시픽 리퍼런스 레인지가 정상 수치보다 클 때, 그리고 예전에 썼던 VHS보다 6개월 이내 0.5 이상 커졌을 때, 뭐 V라스가 3 이상일 때, 이럴 때를 저희가 스테이지 B2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이트 파라스터널,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볼 때 라이트 파라스터널 뷰에는 라이트 파라스터널 롱에시스와 쇼덱시스가 있고, 롱에시스에서는 5챔버, 4챔버가 있다. 그 다음에 쇼덱시스에서는 파필러리 머슬 레벨과 코다 텐딘의 레벨, 마이트럴 밸브 레벨, 허트 베이스 레벨로 나눠서 보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에이피컬 뷰 같은 경우에는 4챔버 모디파이드 뷰, 5챔버 뷰가 있고 서브코스탈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크레니얼 뷰에도 이제 쇼덱시스, 롱엑시스, 모디파이드 뷰가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면서 어떤 것을 잴 때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판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볼 때 가끔 이렇게 심장 주변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낭수죠. 심장 주변에 물이 있는 경우. 흉수랑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흉수는 꼭 심장 주변이 아니라 심장하고 떨어진 곳에서도 흉수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심낭수 같은 경우에는 심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장이 좀 더 작게 보이거나 눌리거나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심낭수가 있을 때 저희가 뭐 여기에 종양에 의해서 심낭수가 생겼나 뭐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심낭수가 있는 상태에서 종괴를 보면 컨트라스트가 더 잘 나타나서 확인하기는 쉬운데, 저희가 심장의 기능을 평가를 할 때는 심낭수가 있을 때는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심낭수가 있으면서 이 심낭 내에 있는 압력이 심장을 누르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인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눌리게 되면 전신 CVC에서 들어오는 혈액이 잘 못 들어오게 되고 그럼 RV로도 잘 못 나가고
RV로도 잘 못 나갔기 때문에 RV로 들어온 혈액이 없고 여기에서 다시 폐로 내보낼 혈액이 부족하고 LA로도 혈액이 별로 없고 LV로도 혈액이 별로 없고 LV에 혈액이 없으니까 다시 에올타로 잘 못 내보내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악순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류 흐름도 굉장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의 모든 지표들이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는 혈액의 순환이 부족한 상태라서 언제든 쓰러지거나 기절하거나 그렇게 호흡곤란이 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낭수가 있을 때는 이대로 바로 심장 초음파를 보시기보다는 뭔가 이게 종양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하실 때는 심낭수가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시는 게 쉽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다 관찰하고 나서 기능을 평가를 하신다고 할 때는 바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심낭수를 꼭 뽑으시고 심장 초음파를 진행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5 챔버입니다. 5 챔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죠. 에올타랑 LA, LV, RA, RV가 같이 보이는 뷰가 5 챔버입니다. 밸브가 닫혔을 때, 밸브가 열렸을 때 모양이고요. 저희가 이 5 챔버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터벤트리큘라 septum. 요게 인터벤트리큘라 septum인데 이게 밑으로 휘어지거나 위로 휘어지진 않았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로 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LV의 볼륨 오버로드가 심해서 압력이 높아져서 RV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인터벤트리큘라 septum이 밑으로 휘어져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라이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높아져서 LV를 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벤트리큘라 septum이 이제 LVOT 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보통은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하게 이제 휘어져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상적인 의의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이트한 아이들보다 휘어진 아이들에서 이쪽에 이제 와류가 생기면서 이 벽면 쪽에 그 월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조직 증생이 생겨서 후천적인 서브 에올틱 스테노시스 같은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인터벤트리큘라 septum과 레프트 벤트리클의 프리월이 이 두께가 여기와 이제 여기는 보통 이제 비슷한 두께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두께들과 이 RV월은 약 2배 정도의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RV가 좀 더 얇고 RVS나 LV 프리월이 좀 더 두껍다는 것이죠. 만약에 RV월이 두껍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이트 벤트리클에 뭔가 애프터로드가 가해지는 펄모닉 스테노시스나 펄모널 하이퍼텐션과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챔버 사이즈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 LV의 챔버 사이즈가 보통 RV의 챔버보다는 한 3배 정도 큽니다. 네, 3배 정도 큽니다. 근데 만약에 RV의 챔버가 거의 LV 챔버 사이즈랑 비슷하거나 RV 챔버가 LV 챔버보다 더 커졌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RV의 볼륨 오버로드가 심하게 있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 챔버에서도 LA랑 에올타의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LA의 사이즈는 에올타의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의 모양을 보셨을 때 밸브의 병변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밸브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보여야 정상이다. 근데 여기에 결절과 같은 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믹소마터스 병변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5 챔버에서는 그 VSD 타입, 심실 중격 결손의 타입 중에 페리멤브레너스 타입이라고 하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VSD 중에 한 타입이거든요. 그 타입이 EV에서 생깁니다. EV에서. 이것은 라이트 파라스터널 5 챔버에서 가장 잘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라이트 파라스터널 5 챔버의 동영상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면 뭐가 이상하실 것 같을까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LV의 챔버 사이즈보다 이 셉탈 월과 RV 월의 사이즈가 훨씬 더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RV 월이 두꺼워져 있다는 것은 저희가 펄모닉 스테노시스 그리고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이러한 질환들을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냥 이 라이트 파라스터널 5 챔버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 그 두 가지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밸브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아주 얇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5 챔버에서 이렇게 2D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RV 챔버랑 LV 챔버의 비율, 그 다음에 이 월의 두께의 비율, 그 다음에 밸브의 모양, 그 다음에 이 심실 중격 결손에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셉탈 월과 LVOT의 그런 방향이 스트레이트하게 쭉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어져 있는지 아니면 꺾여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거지턴트 플로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때 이렇게 컬러 도플러로 네, 여기 LA랑 LV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에올타랑 LV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RV랑 RA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이 뷰에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라이트 파라스터널 5 챔버에서 그 에올타가 나가는 길목을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한 건데요. EV를 확대를 한 사진인데 이 환자의 사진은 아니고 다른 환자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VSD가 있는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올타가 이렇게 나가고 여기 LA가 있고요. 여기 마이트랄 밸브가 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에올틱 밸브의 바로 직전 LVOT에서 RV로 혈액이 이렇게 역류해서 나가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L2R VSD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이렇게 새는 혈류가 측정이 됐을 때 이것을 이러한 새는 비정상 혈류는 CW 도플러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CW 도플러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CW 도플러를 측정을 했을 때 LV랑 RV의 압력차 때문에 높은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4m 이상, 5m, 6m 이상 네, 그런 속도가 측정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라이트 파라스터널 5 챔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모드를 재실 수가 있고요. 쇼덱시스에서 M모드를 재셔도 무방을 합니다. 이렇게 M모드를 재시면 이러한 시간에 따른 이 커서에서의 심근벽의 움직임, 내강의 그 사이즈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시간별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이제 M모드를 보실 때도 이러한 내강의 길이나 심근의 벽의 그 두께만 측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근의 대칭성도 측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완했을 때 셉탈월은 위로 올라가고 프리월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프리월이 내려갈 때 셉탈월도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셉탈월의 모션이 원래는 위로 가야 될 게 밑으로 내려온 건데 이것을 파라독시칼 셉탈 모션이라고 하고요. 주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을 때 이완기에 이러한 파라독시칼 셉탈 모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모드를 측정을 하시게 되면 이것을 M모드에서 그 테이코치법으로 이 심근과 내강을 측정하는 그런 그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각 초음파마다 측정을 하실 때
이 septal wall을 측정하시고 챔버 측정하시고 프리월 측정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완기에서의 이 월의 thickness와 챔버 사이즈를 측정을 하실 때는 ECG상에서 QRS 컴플렉스의 시작점에서 측정을 하셔야만 이완기에서 이제 제대로 측정을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ECG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확장된 부위를 이완기라고 생각하고 측정을 하셔도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축기는 이제 이 심근의 내강이 가장 좁을 때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측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여기 이제 챔버 사이즈를 잴 때는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위치가 여기에 딱 라이닝의 바로 아래, 그 다음에 이 라이닝의 바로 위점, 네, 그렇게 측정을 하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 챔버에 있는 이 챔버랑 이 월 사이에 이 격벽이 하이퍼한 이러한 두꺼운 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으로 나타날 때 이 두꺼운 선의 바로 밑에 지점, 선의 윗지점이 아니라 밑에 지점을 찍고 이 밑에의 내강을 측정할 때는 이 하얀 선의 윗지점을 찍는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레프트 벤트리클의 챔버 사이즈를 재게 되면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LV의 다이아스톨릭 디멘전 이 직경을 가지고 LV 볼륨 오버로드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경이 확장했을 때의 직경이 뭐 정상에서는 몇인데 그 정상보다 커지게 되면 얘는 볼륨 오버로드가 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역류가 있거나 아니면 뭐 물이 너무 몸에 많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스톨릭 디멘전 같은 경우는 다이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시스톨릭 펑션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시스톨릭 펑션이 정상이라면 수축을 했을 때 이 내강의 그 직경이 좁아야겠죠. 근데 정상보다 이 직경이 수축을 했는데도 넓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스톨릭 펑션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M모드에서 이제 볼륨 오버로드와 그다음에 시스톨릭 펑션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LV 볼륨 오버로드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EDVI라는 게 있습니다. EDVI는 End Diastolic Volume Index라고 해요. 심장이 최대로 이완을 했을 때 그 용적을 최표면적으로 나눈 것을 EDVI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EDV라는 수치는 저희가 M모드 상에서 이 이완기의 LV의 챔버 사이즈를 재게 되면 심장 초음파 상에서 이제 저절로 이제 EDV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EDV를 가지고 이 환자의 체표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EDVI 값이 돼요. 근데 이 EDVI 값이 100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볼륨 오버로드가 있다. 볼륨 오버로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LVIDDN이라는 수치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LVIDD라고 써 있죠. 이 뒤에 있는 D는 다이아스톨이고요. LVID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 다이아스톨릭 디멘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챔버 사이즈의 이제 이완기의 챔버 사이즈의 이 직경을 이 센티미터의 단위로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체중의 0.294 제곱을 한 것으로 나눠주게 되면 LVIDDN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1.7보다 크면 스테이지 B2 이상의 볼륨 오버로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LVIDDN을 구하는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을 이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체중별로 나와 있는 LVIDD 기준값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kg의 환자라고 한다면 LVIDD가 그러니까 이완했을 때 이 직경이 1.7cm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1.7보다 크다고 한다면 볼륨 오버로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7kg의 환자라면
이완했을 때 이 M모드 상에서의 LV의 디멘전이 3cm보다 크다면 볼륨 오버로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기가 복잡하신 분들은 이러한 표를 병원에 붙여놓고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산식을 엑셀에 적어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다가 그냥 식만 적어놓고 이러한 측정값을 넣기만 하면 바로 LVIDDN을 구해주는 그런 방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LVIDD %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커지면 이제 볼륨 오버로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0보다 작아지면 탈수나 하이퍼볼레미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LVIDD 나누기 AO 레이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2.87보다 크다고 했을 때 서바이벌 타임이 좀 줄어든다. 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에서 여기 프랙셔널 쇼트닝이 있습니다. 프랙셔널 쇼트닝은 소형견에서는 이제 25%보다 작으면 수축력이 떨어졌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게 되고요. 대형견에서는 17%보다 작으면 이 수축력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프랙셔널 쇼트닝 자체가 저희가 이제 수축력을 온전히 이제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ESVI라는 값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ESVI는 End Systolic Volume Index라고 해가지고요. 이 수축했을 때의 LV의 디멘전을 구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심장 초음파에서 자동으로 ESV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볼륨 수치를 환자의 체표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ESV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ESVI가 30보다 커지게 되면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좀 뚜렷하게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랙셔널 쇼트닝을 구하는 공식은 이완했을 때의 용적에서 수축했을 때의 용적을 뺀 다음에 이완했을 때의 용적으로 다시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랙셔널 쇼트닝이 수축력을 완전히 반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프랙셔널 쇼트닝이라는 것은 이 프리로드가 증가하면 이 LV의 다이아스톨릭 다이아미터가 증가합니다. 이완했을 때의 이 다이아미터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수축 기능이 정상이면 수축은 정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완했을 때 용적하고 수축했을 때 용적 B가 커지게 되죠. 그 차이가. 커지게 되면 FS가 커진 것처럼 나옵니다. 프리로드가 증가했는데 수축력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로드가 감소하게 되면 FS가 감소한 것처럼 나오고요. 그 반대로 애프터로드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 용적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 이완기와 수축기의 그 용적 차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러니까 FS가 낮은 걸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애프터로드가 떨어지게 되면 FS가 또 높은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프리로드가 증가하면서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면 FS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FS 수축 기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봐주면 좋을 게 뭐냐면 같이 봐주면 좋은 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ESVI라는 값입니다. 이 ESVI라는 값은 이 시스톨릭 디멘전을 이제 체표 면적으로 나눠서 절대치를 항상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축 기능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FS보다는 확인하기가 더 좋은 그런 수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FS가 증가를 했는데 시스톨릭 디멘전은 정상이다. 그럴 때는 일단은 볼륨 오버로드는 있지만 심근의 어떤 디스펑션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FS가 정상인데 시스톨릭 디멘전이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볼륨 오버로드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오카디알 디스펑션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FS가 떨어졌는데 시스톨릭 디멘전이 올라갔다면 이거는 진짜 심한 마이오카디알 디스펑션, 수축력의 저하가 뚜렷하게 있는 상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라이트 파라스터널 포챔버에서 봐야 될 건데요. 라이트 파라스터널 포챔버는 LA랑 LV, RA랑 RV 이렇게 4개가 보이는 게 포챔버죠. 이 포챔버는 5챔버랑 보는 거는 거의 유사한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이 인터 에이트리얼 septum, 인터 에이트리얼 septum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초반에 여기 5챔버에서는 에올타가 이 LA랑 RA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septum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에올타가 사라지고 난 이제 이 부위에서 이제 septum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에이트리얼 septal 디펙트와 같은 그런 질병을 진단할 때는 이 5챔버가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4챔버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이 5챔버에서는 이 LA랑 RA 사이에 에올타가 있기 때문에 septum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4챔버에서는 에올타가 없어지면서 그 septum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디펙트를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랑 이 사진은 다 라이트 파라스터널 4챔버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같은 부위를 이제 트랜스버스로 돌려서 라이트 파라서널 쇼덱시스 뷰로 만들어서 이제 봤을 때도 이 ASD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ASD랑 헷갈릴 수 있는, 포챔버에서 ASD랑 헷갈릴 수 있는 소견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컬러 도플러를 걸고 있죠. 컬러 도플러를 걸었을 때 컬러 도플러가 있는 쪽, 그 프로브가 있는 쪽에서 있는 쪽이 여기가 있는 쪽이고 이쪽이 먼 쪽이면 먼 쪽에서 프로브 쪽으로 이동하는 혈류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브 쪽에서 먼 쪽으로 가는 혈류는 보통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지금 이 혈류는 붉은색으로 좀 보이고 있고 마치 약간 모자이크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모자이크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군집을 하고 있죠. 일정한 그런 혈액의 색깔이 군집을 하고 있다는 건 이 군집을 한 부위의 이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일정하다는 건 와류가 아니라 그냥 통짜로 흘러오는 플로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로우가 발생할 때 시기를 잘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LA랑 RA가 확장할 때 플로우가 들어오고 LA가 수축할 때는 플로우가 안 들어오네요. 근데 ASD가 있다고 한다면 LA가 수축할 때 압력이 RA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이동하는 게 조금씩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시면 LA랑 RA가 같이 이완할 때만 이렇게 플로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A랑 RA 사이에 디펙트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뭐냐면 보통 이제 CVC가 카우달 베나카바가 얘랑 겹쳐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거대한 혈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 CVC에서 이 LA로 들어오는 혈류가 잡힌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ASD로 오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포챔버에서 VSD랑 ASD가 같이 있는 이러한 질환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밸브의 움직임도 보게 되는데 밸브의 움직임이 이렇게 밸브가 열렸을 때 밸브의 이제 모양이
모양이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으면 믹소마토스 디제너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모양을 관찰하는 것 이외에 밸브의 움직임을 보시면, 모션을 보시면 밸브가 닫혔을 때 이 애뉴러스보다 더 넘어서 LA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밸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프롤랩스라고 합니다. 프롤랩스라고 하고요. 애뉴러스를 이은 선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LA 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는 이 밸브를 이제 프롤랩스라고 하고, 이 프롤랩스는 플레일 리플렛을 가진 프롤랩스랑 넌 플레일 리플렛을 가진 프롤랩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플레일 리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밸브의 끝을 잡고 있는 코다 텐디네, 퍼스트 텐던이 끊어졌을 때 보통 플레일 리플렛이 보이고요. 이 세컨드 텐던, 밸브의 중간 부위를 잡고 있는 세컨드 텐던들이 좀 늘어나거나 끊어졌을 때 넌 플레일 리플렛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플레일 리플렛을 보일 때가 임상 증상이 훨씬 심하고 질병의 경과가 훨씬 더 급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플레일 리플렛이 있는 애들은 지금 당장 폐수종이 없어도 오늘 바로 지금 당장 폐수종이 생길 수 있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파라스타는 포챔보에서 또 이 밸브가 뛰는 레벨의 컬러 도플러를 위치시키고 마이트랄 리거지턴트 플로우를 측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마이트랄 리거지턴트 플로우의 시비어리티를 평가를 할 때 과거에는 컬러 도플러를 걸어가지고 모자이크 패턴이 LA의 면적에 대비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20% 이하면 마일드, 20에서 50% 사이면 모더레이트, 50% 이상이면 시비어로 측정을 했었는데, 이게 초음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LA랑 LV가 누워있는 각도마다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쇼덱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쇼덱시스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라이트 파라스터널 파필러리머스라고 코다 텐딘의 레벨인데요.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심장의 긴 축에 수직으로 잘라서 초음파를 보는 거죠. 이 쇼덱시스를 볼 때 처음에 심장에다 프로브를 대서 보셨더니 이러한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 쇼덱시스에서 이제 LV 챔버가 거의 정원처럼 나왔으니까 이 사진은 과연 잘 본 뷰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쇼덱시스를 볼 때 이 뷰가 정말 제대로 잰 뷰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쇼덱시스를 볼 때 RV 챔버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LV의 모양이 서컴퍼런셜하게 정원으로 보여야 되고요. 파필러리 머슬이 대칭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RV 쪽이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아주 미약하게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뭘 잘못한 것일까요? 네, 이럴 때는 무엇이 잘못된 거냐면 너무 에이펙스 쪽에다가 이 초음파 프로브를 두고 계신 거예요. 보통 그 LA랑 LV가 있으면 RV가 LV 끝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RV는 LV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LV보다 약간 더 베이스 쪽에 끝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V가 이렇게 있으면 RV가 그대로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듯이 있다, 약간 사선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에이펙스 끝에서 보면 이 LV 챔버는 잘 보이지만 RV 챔버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너무 에이펙스 쪽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프로브를 조금 이렇게 베이스 쪽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RV가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LV도 이렇게 정원으로 서컴퍼런셜하게 보이고요. 파필러리 머슬도 양쪽이 대칭형으로 잘 보이고 있죠. 네, 요게 지금 A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 각도만, 보고 있는 각도만 이 뒤를 좀 내리셔가지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 코다 텐디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코다 텐디네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네, 코다 텐디네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파필러리 머슬하고 이 코다 텐딘의 레벨이 같이 보이는 요 사이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M모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더 위로 올라간 마이트랄 밸브 레벨에서는 이 M모드를 잘 측정하지 않습니다. 네, 요 뷰에서 이제 M모드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 파필러리 머슬, 그 다음에 코다 텐딘의 레벨 뷰에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 M모드를 재신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라이트 파라스터널 5 챔버에 설명을 드린 방법하고 동일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파라스터널 쇼덱시스 뷰의 파필러리 머슬 레벨과 코다 텐딘의 레벨에서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지금 보시면 RV 챔버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고 LV 챔버는 이렇게 버섯 모양이죠. 버섯 모양인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RV 챔버가 훨씬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LV 챔버가 약간 찌그러진 버섯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LV의 모양은 완전히 정원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원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 버섯 모양을 갖고 있는 LV 챔버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은 길이와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은 길이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길이를 쟀을 때 그 비율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 LV가 플래트닝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LV가 플래트닝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는 저희가 그게 시스톨에 플래트닝 되냐 다이아스톨에 플래트닝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시스톨에서 플래트닝이 된다라고 하면 펄모닉 스테노시스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다이아스톨에서 플래트닝이 된다라고 하면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뷰에서 머스큘러 타입의 VSD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버블 스터디를 하면서 리버스 VSD가 같이 있어서 버블이 지금 RV에서 LV로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펄모닉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시스톨 다이아스톨릭 모드에서 지금은 이제 플래트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이 이제 비가역적으로 두꺼워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마이트랄 밸브 레벨인데요. 이제 마이트랄 밸브 레벨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이제 그냥 베이스 쪽으로 올려서 보시게 되면 이 밸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마치 물고기의 입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피쉬 마우스 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이제 관찰하셔야 될 거는 이 밸브가 이제 이 중간에가 스플릿돼서 나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제 코다 텐디네가 여기에서는 잘 안 보여야 정상인데 막 이쪽 벽으로 붙거나 이쪽 벽으로 붙거나 그런 어베런트 코다 텐디네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러한 것들을 관찰할 때 이 뷰가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라이트 파라스터널 쇼덱시스에서 저희가 MMVD 환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LA 대 AO를 잴 수 있는 허트 베이스 레벨의 에올타 앤 랩트 에이트리움 뷰인데요. 이 뷰는 아까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기울여서 요 D 정도 레벨로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에올타의 벤치마크 모양과 LA와 LA의 오리클이 같이 보이는 뷰를 만드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랑 펄모닉 밸브가 같이 보이는 뷰가 가장 잘 잡은 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뷰에서 LA 대 AO를 재실 때는 이 벤치마크 모양이 있으면 이 마크의 선대로 이 내강의 사이즈를 재고 그 다음에 LA의 내강의 사이즈를 재서 LA 대 에올타의 레이시오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비율은 0.9에서 1.3이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LA의 사이즈를 재는 것은 아무 때나 재는 게 아니고
이제 얼리 다이아스톨 혹은 엔드 시스톨 시기에서 재개됩니다. 특히 이제 얼리 다이아스톨이라고 요즘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리 다이아스톨 시기는 ECG상에서 얼리 다이아스톨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벤치마크 모양이 안 보였을 때는 밸브가 열려 있는 거고 벤치마크 모양이 보일 때는 밸브가 닫혀 있는 건데 이 벤치마크 모양이 안 보이다가 보이자마자 그때 시기가 이 얼리 다이아스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LA 사이즈가 대부분 가장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그때 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LA 대 AO를 재실 때 이 재는 방향은 LA를 재는 방향은 어떤 분은 이제 에올타를 이렇게 재시고 LA는 그냥 이렇게 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에올타에서 이렇게 쟀건 이렇게 쟀건 상관없이 LA의 사이즈를 잴 때는 이쪽 벤치마크 모양의 연장선을 이어서 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재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이렇게 잴 수도 있는데 그럼 LA 사이즈가 또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연장선, 벤치마크 모양의 연장선대로 LA의 사이즈를 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LA에서 가끔 여기가 뻥 뚫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형견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이건 뭐냐면 폴모닉 베인입니다. 근데 LA 대 AO를 잴 때 이 부분을 간과를 하시고 이게 폴모닉 베인이라는 걸 간과를 하시고 LA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이제 과대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재면 되냐면 이 연장선이 있죠. 이 선이, 이 보이는 선이 있죠. 이 보이는 선이 있으면 이 선이 원래대로 이 심장이 둥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재야 된다. 여기까지만 재자. 조금 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재셔야겠죠. 네, 그렇게 측정을 해야만 정확하게 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이 섹터 프로브가 심장을 잘라서 볼 때 칼처럼 아주 얇은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게 아니고 심장 프로브처럼 약간 그 보면은 프로브에 두께가 있죠. 그 두께 정도만큼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심장을 잘라서 그것을 합쳐서 에버레이징 시켜서 이 화면에 같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한 프로브 내에 한꺼번에 잡히게 되면 그게 겹친 구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때는 이 폴모닉 베인까지 재면 안 되고 가상의 선을 그려서 거기까지만 LA의 사이즈를 재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재셨을 때 정상 사이즈는 0.9에서 1.3까지가 정상인데 1.6보다 커지게 되면 스테이지 B2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2 이상, 2.4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펄모너리 이데마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뷰에서 LA랑 RA가 같이 있잖아요. 그 여기에 인터 에이트리얼 septum이 있습니다. 이 septum이 있기 때문에 ASD가 있을 때 ASD를 여기서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이 그거거든요. 여기에서 RA랑 LA랑 에올타가 이렇게 보이는데 LA랑 RA 사이에 septum에 그 디펙트가 있어서 이 LA에서 RA 쪽으로 혈액이 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뷰에서 TR도 일부 잴 수가 있어요. 아까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 RA랑 RV 사이에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여기서 같이 관찰이 되죠. 물론 여기에서 TR이 발생하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잘 측정이 안 되겠지만 이 심장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프로브의 위치를 이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심장을 회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러면 심장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였을 때 밸브가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TR의 벨로시티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때도 TR이 보이면 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재시는 게 좋냐면 제가 에이피컬 포챔버에서 잰 것만으로는 TR의 벨로시티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LV가 이렇게 서 있을 때 RV랑 RA가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싸듯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더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이 잘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라고 하는 것이 3천판으로 이어져 있죠. 3개의 그 밸브 리플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는 위치가 가운데서 셀 수도 있지만 여기서 셀 수도 있고 여기서 셀 수도 있고 여기서 셀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셀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이 TR의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파라스토널 쇼섹시스에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고, 레프트 에피컬 포챔버나 모디파이드 뷰에서 보여서도 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리거지테이션이 잘 보이면서 속도가 빠르게 나온 것을 선택해서 폴모너리 하이퍼텐션 진단하실 때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라이트 파라스토널 쇼섹시스 메인 폴모너리 아터리 뷰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장 위쪽이죠. 예, 아까 예전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LA 대 AO를 볼 때 에올타의 위치랑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랑 에올타를 볼 때 에올타의 위치가 다른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렇게만 봐도 다르죠. 예,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이 에올타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 대 AO에서 LA 대 AO를 잴 때 저희가 측정했던 이 에올타의 사이즈를 MPA를 잴 때 이용을 하시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MPA 대 AO를 잴 때는 이때 한 번 더 측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MPA 대 AO 레이시오를 재는 이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뷰의 정뷰는 이렇게 RA랑 RV랑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보이면서 펄모니 밸브도 보이고요. 이 중요한 거는 펄모너리 아터리의 라이트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랑 레프트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가 갈라지는 이 부위가 관찰되는 것이 가장 이제 이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뷰를 잘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여기가 라이트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여기가 이제 레프트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입니다. 네, 먼저 2D 영상으로 형태학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에올타랑 펄모너리 아터리의 비율을 재시게 되겠죠. MPA 대 AO 레이시오를 재실 때는 이 에올타에서 내강의 사이즈를 먼저 재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펄모니 밸브의 애뉴러스에서 재시고, 그 다음에 거기보다 좀 더 디스탈 쪽으로 나와서 한번 재시고, 네,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라이트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가 지금 이렇게 뻗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확장됐다가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데, 이 확장됐을 때의 다이아미터랑 줄어들었을 때의 다이아미터를 역시 이 뷰에서 재게 되고, 그것을 펄모너리 아터리의 확장력, 디스텐서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을 진단할 때 좀 이용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재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의 컬러 도플러를 위치시키시고 여기에서 펄모너리 리거지테이션은 없는지, 또는 정방향으로 빠른 터뷸런트 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되고, 이 뷰에서도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정상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컬러 도플러를 거시면 여기에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보이기 때문에 리거지테이션이 있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있다면 여기서도 측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이제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대 에올타의 레이시오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측정을 할 때는 여기 애뉴러스도 측정하고 디스탈 파트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MPA도 측정을 하는데, RMPA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장됐을 때랑 이완했을 때 두 번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디스텐서빌리티라는 걸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MPA랑 에올타의 레이시오를 쟀을 때, 이 펄모너리 아터리의 다이아미터랑 에올타의 레이시오를 쟀을 때 얘네들은 다 에올타랑 1대1 정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죠.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 RMPA도 확장되고요. 이 바이퍼케이션도 확장되고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도 확장되고 애뉴러스도 같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펄모닉 스테노시스예요. 펄모닉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애뉴러스는 정상 혹은 좁아져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PDA입니다. PDA, 페이턴트 덕터스 알테리오서스인데요. 에올타에서 어떤 혈관을 통해서 PDA 덕트를 통해서 MPA로 혈류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서 와류가 발생해요. 와류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또 애프터로드로 작용을 하면서 이 RV에서 배출한 혈류가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기 혈류가 정체가 되고 여기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위가 전반적으로 다 여기도 다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펄모너리 아터리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 파라스터널 쇼덱시스 뷰의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뷰에서 저희가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정상 혈류의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것은 여기 이제 이 애뉴러스가 있는 부분에 바로 조금 아래 애뉴러스가 있는 부위 그 부위에서 이 펄모너리 아터리를 측정을 하게 아터리 플로우를 측정을 하게 되고 그 플로우를 측정했을 때의 모양은 양쪽이 이게 대칭형인 이러한 모양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게 되면 이 모양이 점점 이렇게 칼날 모양으로 한쪽은 경사가 급하고 한쪽은 좀 완만한 그런 비대칭성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더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스플릿해서 너칭이 생기는 형태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한 이제 그 펄모너리 아터리 플로우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을 판단을 하실 때는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얘가 심장이 뛸 때 내가 커서를 여기 위치를 시켰는데 이 심장이 막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지. 그 위치 그대로 가운데로 이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가운데로만 유지가 되는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혈류가 이렇게 쭉 흐를 때 가운데로 흐르는 혈류의 속도랑 이 벽면을 타고 흐르는 혈류의 속도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혈류가 이 벽면하고의 어떤 이제 표면 장력이나 그런 마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속도가 좀 더 느려지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마찰이 굉장히 적죠. 마찰이 적기 때문에 여기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심장이 뛸 때마다 얘가 열로 갔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아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대칭성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여기 이 지점, 이 파형의 시작 지점에서 피크를 칠 때까지를 AT라고 합니다. AT. 그 다음에 전체가 전체 파형이 보이는 그 시기를 ET라고 해요. Ejection Time. 이거는 Acceleration Time.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타임. 이게 Acceleration Time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이 AT 대 전체 ET의 비율이 정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0.5 정도겠죠. 0.5 정도. 0.5 정도인데 이게 0.3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측정을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파형이 나오면 이 끝에 속도를 측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속도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130cm/s 이하로 나온다. 근데 이거보다 많이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 300cm/s나 400cm/s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환자는 뭐 펄모닉 스테노시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병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이나믹 라이트 벤트리큘러 아웃플로 트랙에 옵스트럭션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속도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펄모닉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밸브가 정상하고 많이 다르죠. 원래 정상은 이렇게 얇은 밸브가 하나가 보이고 RV 월은 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에서는 RV 월은 두꺼워져 있고 밸브도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 열리는 것도 완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펄모닉 스테노시스가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서 보면 애뉴러스는 정상 혹은 정상보다 좀 작게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가 제일 좁게 보이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넓게 보여요. 그거는 이제 좁은 공간을 혈류가 빠르게 통과하다가 넓은 공간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갑자기 퍼지면서 와류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와류들은 이렇게 쭉 진행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잔존해 있으면서 애프터로드로 또 작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보낸 혈류가 잘 못 나가게 되고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부위에 이렇게 포스트 스테노틱 다일레이션 이게 좁아져 있는 부분의 뒤쪽으로 확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2D상으로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속도를 쟀을 때는 거의 뭐 5m, 6m 이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측정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파형이 또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파형이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파형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펄모니 밸브를 지나는 속도가 이게 여기에 측정이 된 거고요. 이쪽으로 나온 이 부분은 얘가 수축할 때 이 부위가 좁아지면서 다이나믹한 옵스트럭션이 발생하면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겹쳐서 하나가 더 보이는 그런 속도가 측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그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측정한 수치가 아니고요. 정상 파형은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측정을 하는데 그리고 정상 파형은 속도가 낮기 때문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측정을 하는데 비정상 파형 같은 경우에는 뭐 3m, 4m, 5m, 400cm/s, 뭐 500cm/s, 600cm/s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속도는 일반적인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측정을 하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속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속도, 여기 속도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속도가 두 개가 겹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펄모닉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이 밸브의 변성이 오면서 역류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역시 그 CW 도플러, 컨티뉴어스 도플러로 이렇게 역류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펄모닉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이 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빨라지게 되고 일반적인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측정을 못하고 컨티뉴어스 웨이브로 도플러로 측정을 해서 빠른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속도가 3.5m/s보다 좀 작을 때는 이제 마일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3.5m/s보다 크고 4.5m/s보다 작은 그런 중간 정도에 있을 때는 모더레이트 펄모닉 스테노시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4.5m/s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주 시비어한 펄모닉 스테노시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펄모닉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심장약으로 관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드시 이제 인터벤션 같은 중재적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터벤션 시술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클리니컬 사인을 갖고 있으면서 중등도 이상의 펄모닉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볼론 밸뷸러 플라스티라는 그런 펄모닉 스테노시스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시비어한 펄모닉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클리니컬 사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술이 권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이트 파라스터널 쇼덱시스에서 아까 그 펄모너리 아터리에 라이트 펄모너리 아터리에 디스텐서빌리티를 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펄모너리 아터리가 줄어들었을 때고 이게 늘어났을 때를 잰 다이아미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재는데 재가지고 이게 가장 넓을 때에서
좁아졌을 때를 빼서 그것을 다시 넓어졌을 때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구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정상이고요. 예.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비정상인데, 그 기준이 30%보다 작아지면 비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수축했을 때랑 이완했을 때랑 차이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떨 때 차이가 없냐면, 이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어서 혈액이 잘 못 나가서 이 펄모너리 아터리가 항상 확장이 돼 있으면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디스텐서빌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디스텐서빌리티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펄모너리 아터리의 속도를 측정할 때 PW 도플러로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파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네,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네, 요거는 보통 와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주로 이제 PDA가 있을 때 이런 식의 파형이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에올타의 파형하고 에올타의 혈류 흐름하고 그다음에 메인 펄모너리 아터리 나오는 흐름하고 이렇게 와류가 생기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파형이 많이 생기고 또는 이제 펄모닉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도 와류가 생기면서 이러한 파형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형의 모양은 대부분 정상 속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서 이 위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얼라이싱 패턴이라는 특징적인 허상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보인다고 하면 내가 측정을 잘못하고 있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얘가 PDA나 PS와 같은 뭔가 와류를 형성하는 그런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왼쪽 심장을 심장 초음파로 측정하는 방법하고 어떤 것들을 측정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